작년 11월에 이제 S&P 500을 사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샀다면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냐 이거 한번 볼까요 저희? 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갖고 왔습니다. 좋아요. 네, 사실 정확하게는 S&P 500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라는 두 ETF 종목을 추천해 드렸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투자 원금이 496만 6,395원 투자를 해서 가장 최근 기준으로 567만 2,410원.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로 따지면은 14.2%. 14.2%.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도 배당주로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때는 497만 2,070원을 투자를 해서 543만 3,545원. 그래서 9.28%의 수익률. 근데 이거는 배당주였잖아요. 배당금으로 따지면은 1년 동안 받게 되는 배당금이 벌써 21만 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S&P 500이라든지 좀 미국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팔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런 S&P 500과 같은 좋은 주식 같은 경우는 섣불리 팔기보다는 계속해서 잘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한 투자를 장기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그때 많이 또 파셨어요. 그렇죠. 조금 오르면 또 팔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어렵게 분석하지 않고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좋은 종목을 꾸준히 매수하면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과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적금 수익률과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그럼요. 났던 거네요. 불과 5개월 만에 그러네요. 일어난 일이니까요. 네. 네. 이런 투자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시거나 한 번쯤은 시도를 해봐야지 라고 고민 정도는 다들 한번 해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미국 주식이 장기간 잘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컨텐츠들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사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단기간에 하락이 있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팔자라는 심리가 이게 언제 또 떨어질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S&P 500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의 기본 전제는 장기 투자가 전제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장기 투자가 옳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뭐 투자의 대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를 다 공통적으로 하시니까 오래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월부 회원님들께서도 그 정도 내용은 많이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내가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간에 돈 쓸 일이 너무 많아요. 나도 투자하고 싶지. 투자 잘해서 나도 자산 이루고 싶어.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런 등등의 이유로 내가 지출이 있는 돈이 얼마간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느냐. 그쵸. 그렇다고 1, 2년만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니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민들이 장기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분들도 사실 많으시죠. 나는 S&P 500 수익률 그래 괜찮은 건 알겠어.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더 큰 수익률을 원해. 분명히 이런 분들도 S&P 500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조금 난 그거 안 할래 라고 하실 만한 그런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그리고 투자에 대한 니즈를 생각해 봤을 때 무손실 투자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명칭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많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손실 투자 그리고 미국 개별 배당주 이 두 개를 접목시켜서 저는 잃지 않는 투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말씀해주신 무손실 투자. 근데 투자라는 게 무손실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돈을 잃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니까 돈을 잃지 않으면서 먼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 이걸 먼저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모든 투자는 일반적으로는 무손실이 가능하지는 않은데 그 여러 투자 도구들 가운데 무손실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투자 도구로서 스펙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무손실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식적으로 투자하면 손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우 리스크니까 로우 리턴인가요?
많은 투자 콘텐츠들이 뭐 나의 작은 하나의 사례를 갖고 큰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공인된 어떤 금융 보고서를 갖고선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그 중에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가 있는데요. 스펙주가 우리나라에서 2010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상장된 전체 스펙주를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조사 대상이 167개. 연율화된 수익률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93.5%. 사실 이런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 같은 경우에는 내 통계 전공자로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전체이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할 때 모든 종목에다 다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튀었을 오르는 때. 경우에 네. 평균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를 통해서 93.5%가 평균이다라고 나와 있지만 제 경험상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한 15% 정도의 수익률을 노리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손실,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을 1순위로 둔다면은 한 10% 중반이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제 10에서 15% 정도 수익률을 바라보고 네. 스펙주라는 걸 투자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스펙주가 뭐예요, 도대체?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온 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부터 이제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한 13, 14년 정도 됐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일단 이 회사가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예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인수를 할 그 기업이 정해지지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로 상장이 된 거죠. 그런 용어 때문에 스펙주 들어는 봤는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면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회사에서 원래는 뭐 주식을 살 때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이익이라던가 그렇죠. 매출이라던가 네.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얘는 사실상 목적이 기업 인수라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산적인 활동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 인수만을 목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건데 인수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영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상장이 되는데 3년 이내에 인수합병할 회사를 찾지 못한다면은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요? 상장 폐지요?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어느 회사랑 합병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돼. 그런데 3년 이내에 합병되지 못하면 상장 폐지까지 돼. 그러면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거 잘 알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합병할 회사를 찾지 못해서 3년 후에 상장 폐지가 된다면은 공모가라고 해요. 처음에 이제 주식이 상장이 될 때는 공모가에 상장이 되거든요. 그 공모가와 이자만큼을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장이 됐으면 줄 돈과 그 이자를 너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처음에 스펙주가 상장이 될 때 그때는 빈 껍데기인 회사이잖아요. 만약에 2,000원에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3년 동안에 인수합병할 회사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2,000원과 3년 동안의 이자를 돌려줄게. 내가 산 금액과. 네. 그럼 그냥 3년에 예금 넣어놨다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스펙주가 상장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사면은 만기가 2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 만기가 3년인 그런 예금에 내가 가입을 한 것과 비슷하다. 그럼 이자가 어느 정도요? 이자는 시중 이자와 거의 비슷한 만큼 줍니다. 3.5에서 4% 정도? 지금 한 3.5% 정도 주는 걸로 알고 3.5% 있어요. 정도? 네. 그러면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손실이 있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공모가와 공모가의 이자만큼을 돌려주는 거니까 그 주식의 공모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공모가는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2,000원? 또는 10,000원이에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을 기준으로 해서 2,000원의 공모가가 형성되었던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2,000원 이하에 사면은 만약에 1,950원에 사요. 그러면은 3년 있다가는 일단 2,000원을 받고 거기에 이자까지 더해서 받는. 그러니까 이게 잃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공모가 밑으로 사면은 절대 손실은 안 보는 거고 사실상 그냥 나는 조금 그래도 리스크 테이킹을 해보고 싶다 하면 공모가 플러스 이자 가격 정도를 더해줘서 그 범위 내에서 사면은 그렇죠. 잃지 않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 스펙주에 관심을 가질 때는
막 주가가 오를 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 그때 위험하다는 기사가 나와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광금님도 실제로 하고 계신 투자 방법이니까 직장인이실 때도 이 방법으로 투자를 계속 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잘못된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의욕이 앞서서 공부하는 시간도 엄청 많기는 했지만 제가 돈에 대한 뭔가 욕구가 많이 생길 때는 이제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돈을 막 벌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가 뭔가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고민이 생겼을 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퇴근을 하고 뭐 6시간, 8시간 가까이 주식 투자 공부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계속?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투자 공부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성과를 얻고 싶은 심리가 보상심리. 네, 조급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언제까지 친구들을 안 만나고 언제까지 여자친구한테 좀만 기다리라고 하고 언제까지 내가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이거를 끝내야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투자에서 조급함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주식을 샀고 발굴을 해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조급하게 팔아버렸던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생각해보면은 조급함의 투자 심리는 내가 너무 거기에 쏟는 열정이 처음부터 과도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투자자와 그 전업 투자자 분들이라고 하죠. 그분들과의 투자 스타일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면은 투자가 본업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리서치 자료를 오랫동안 보고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1시간 넘게 매일매일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법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접근하는 그런 투자법이 상당수가 전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투자법을 공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 전업 투자자를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투자의 대가들, 뭐 워렌 버핏 투자법 막 이런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워렌 버핏은 하루 종일 투자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업이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수많은 보고서와 리서치를 주면서 양질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 해야 되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러려면은 뭔가 내가 다른 뭐 회사 일도 하고 또 뭔가 데이트도 하고 뭔가 가족을 위해서 시간도 보내고 이러면서 동시에 내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내가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주를 좁혀야 한다. 그런데 일반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전업 투자자와 비슷한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 범주를 일단 좁히자. 그래서 그 범주를 좁힌 것이 스펙 투자, 미국 배당주 투자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어느 정도 투자하면은 할 수 있어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그 스펙주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하는 시간은 필요를 해요. 왜냐면은 필요한 지식은 일단 갖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무손실 투자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손실이 나지 않도록 제어를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다 알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긴 알아야 한다. 이게 전제이고요. 이거를 알았을 경우에는 저는 이 스펙주 투자를 하는데 들어가는 공부 시간이 하루에 10분이면 된다고 봐요. 하루 10분? 네. 그렇다고 이 앞에 다져놓는 시간이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 거냐 우리가 뭐 수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제 강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 강의를 다 듣고 그 다음에 복습 한 번 정도 하면은 아 이런 거였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될 거예요. 사실 어제 제가 첫 수업을 했었어요. 오프라인으로. 근데 그 수강생분 중에 한 분께서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하셨더라고요. 어제 수업을 듣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종목을 선별했다. 하루 수업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정도면 이해가 되어서 종목을 선별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네. 자, 그래서 스펙주랑 배당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 스펙주를 어디서 살 수 있고 네. 어디서 좀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네. 사실 중요한 정보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스펙주를 찾고 그 다음에 가격을 확인한다. 그래서 그거 함께 해볼게요. 그래서 네이버 금융에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종목, 지수명 여기에 스펙이라고 치면은 지금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스펙주가 다 뜹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먼저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거나 하나 찍어볼까요? 지금 세주님께서 오케이. 신현스펙 9호로 보겠습니다. 네. 신현스펙 9호. 그러면은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어허. 보면은 1985원부터 출발을 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지금 2275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불과 작년 12월 29일에 1985원이었는데 지금 2275원이 된 거예요. 23%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스펙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2,000원이었어요. 그 공모가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가서? 네, 들어가셔서 거기서 공모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근데 이렇게 2,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 공모가가 거의 90% 이상 2,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것도 1,985원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스펙주의 공모가가 2,000원 아니면 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1,985원이잖아요. 만원이었는데 1,985원이 됐을 리는 없겠죠. 네, 왜냐면은 3년 후에 만원과 이자를 돌려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2,000원까지 떨어지면은 전 국민이 다 알아서 살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모가가 2,000원이면은 이렇게 2,000원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시면은 최고가라고 해서 2,560원 이렇게 찍을 때도 있죠. 순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갑자기? 네,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수익률이 마음에 들어. 그럼 팔면 되는 거예요? 네, 라고 하면 팔면 되는 오, 거죠. 진짜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이제는 이제 처음에 좋은 걸 보여줬으니까 정말 세준님께서 궁금하신 거. 저거요. 유진 스펙 8호. 요거. 어우, 뭐야. 많이 올랐네. 이거 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왜 이러냐, 갑자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이게 스펙주가 네. 합병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기업이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거래 정지가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제 정확한 공시를 보지 않아도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다는 거는 합병 공시가 났구나. 근데 이렇게 주가가 치솟았다는 거는 뭘까요? 좋은 기업과 합병한다. 네, 좋은 기업과 합병했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얼마였을까요? 2,000원. 네, 2,000원. 왜냐면 여기에 1,980원까지 있었던 걸 보니까 만원 아니면 2,000원인데 1,980원? 이때 거래가 됐어? 2,000원일 것 같네. 물론 더 자세하게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2,000원 밑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사면은 무손실이라는 걸 깔아두고 어차피 2,000원은 주니까. 네. 어차피 2,000원 돌려주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업과 합병을 하게 되면 지금 1,980원에서 4,200원까지. 이야, 2배가 넘게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우리가 항상 모든 투자에 이런 종목에 몰빵하는 건 아니니까 뭐 10에서 20% 사이를 투자 목표로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아무거나 찍어도 이런 결과가 확인이 눈으로 직접 되죠. 그러니까 공모가가 예를 들면 2,000원짜리 스펙주였는데 2,000원 밑에서 주었다. 내가 아무것도 못 벌고 최악이면 2,000원 플러스 예적금 이자 버는 거네요. 네, 그렇죠. 최고면 2배 이상 버는 거고. 더 버는 경우도 많고요.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8배, 9배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스펙주만으로. 네. 그렇죠. 거의 완벽하게 무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네요. 네, 그런 장점도 있는 거야. 내가 최대 손실 볼 수 있는 손실률이 하방이 정해지거나. 네, 어느 정도구나. 근데 사실 투자를 하면서 그걸 아는 것도 되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불확실성을 많이 줄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살 수는 없는 거죠. 살 때는 그냥 증권사. 본인이 이제 편하게 사용하시는 그 MTS에서 스펙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3번 페이지 한번 가서 유언타 제13호 스펙. 이게 뭐가 많다. 처음에 이제 상장을 하고 좀 이제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주가가 처음에 올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터지나? 뭐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2,075원까지 이렇게 찍고 아무 일도 없네. 인수합병 아무것도 발표가 없네 하면서 이거는 좀 많이 떨어졌었네요. 1,886원까지 떨어졌어요. 2,000원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3년만 견디면 2,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최대 3년이잖아요. 1,886원까지 떨어졌어? 이때 사면은 수익률이 그럼 이미 10%네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예금 이자 준하는 이자까지 받으면 그렇죠.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거의 이론상 완벽한. 그래서 제 강의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걸 사람들이 왜 안 하죠? 왜 안 하지 이거를? 사실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정말 초단기로 얼마든지 벌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주를 찾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루에 2, 3% 수익이라도 벌고선
나오고 싶은 심리가 되게 강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펙주도 이런 이론상으로 완벽을 하지만 근데 스펙주도 거래량이 보통은 별로 없다가 왜냐면은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없거든요. 보통의 경우. 근데 거래량이 터질 때는 주가가 오를 때 터져요.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하죠. 주가가 오르면은 내가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확률이 생겨버리는데 그렇죠. 그때 거래량이 들어요. 그때 많이 산다는 거죠. 네. 아. 여러분들께서 이걸 왜 안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구간에서 생각하시는 거고요. 많은 투자자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에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부터 넘어간다. 많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3개월도 가지 못하는 거.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안 하지? 라고 생각하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충분히 이제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리고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제시를 해드리죠. 주변에 야 이거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근데 그럼에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왜 안 해요? 그래 보통 주변에 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15년 동안 친하게 지낸 대학 후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제 제 강의를 수강하러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작년 1년 전에 이 스펙주 투자에 대해서 학교 벤치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줬어요. 너 이거 해야 된다. 뭐 종목을 찍어준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팔아. 1시간 동안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때 듣고선 대충 투자는 해봤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하지 않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정보를 얻어도 아는 만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진행을 하면서 항상 하는 게 뭐냐, 이 투자의 맹점을 찾는 네.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들은 어떤 것들보다 맹점이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맹점을 찾으려고 그리고 맹점을 찾아서 최대한 내가 맹점을 알아야지 손실을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방비가 다 되어 있죠. 근데 가장 큰 맹점은 사람들이 계속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는 거. 팩폭이군. 네. 뭐 앞에서도 지금 흔하게 뭐 2배 가는 것도 이렇게 확인하고 또 뭐 지금 5,000원 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법에 대해서 의심이 되신다면은 스펙이라고 직접 검색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다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거는 2,000원의 공모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5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제 말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아마 못 찾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없어요. 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다. 네, 그게 있으면 제가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할 거예요. 500원에다가. 네. 그치. 어차피 2,000원 주는데. 네. 맞아. 상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못 돌려받으면 어떡해요? 이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는 공모가와 이자를 돌려받아야 하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스펙을 운영하는 애들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그거 안 거지? 주면 어떡해? 법적으로 스펙을 이렇게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투자한 그 공모 금액을 국민은행 같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90% 이상, 실제로는 100%를 다 하고 있어요. 투자 설명서에도 그게 나와요. 얼마 몇 퍼센트를 예치를 실제로 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국민은행이 돈을 안 주면, 근데 사실 국민은행이 망하더라도 거기에 회사의 채권을 다른 은행에서 가져가면은 거기서 우리한테 주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 스펙주 투자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드렸을 때 예상되는 이제 댓글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야, 그거 거래량도 얼마 안 되는데 맞아. 나는 만약에 목돈이 있으면은 그거를 다 스펙주 살 수 있겠어? 거래량 얼마 없던데? 맞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또 있어요. 안 팔리면 어떡해?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실까봐 저는 실제로 제 강의 안에다가 제가 하루에 한 시간에 1,000만 원어치 매수한 거를 계좌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어느 한 날에 9시에 딱 들어가자마자 매수 걸어놓고 그냥 딴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격 딱 걸어놓고 딴 거 하세요. 그러면은 한 3시 반 되면 있으면은 사져 있구나? 이 정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수백억 자산가요. 그래서 한 번에 10억을 막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시간에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매수도
매도도 네. 할 수 있다. 네. 저도 지금 막 스펙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제 마음이 막 동하는데 이거는 진짜 괜찮은 거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나도 관금님과 한번 함께 하고 싶은데 처음 시작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네. 라는 분들을 위해서 뭐 기본 세팅을 좀 강의를 들으시면 해주신다. 월부 단독 혜택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완전 독보적인 혜택이고요. 네. 이거는 뭐 다른 데서는 네, 없는 없습니다. 건가요? 네, 없습니다. 월부 단독? 네. 네. 일단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일단 공모가 이하에서 거래가 그쵸? 되어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중요해요. 그리고 합병 공시가 나지 않은. 근데 그거 합병 공시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지. 네,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그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종목들에 대해서 취합한 그 리스트예요. 이거를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공모가도 찾아야 되고 합병 공시 이것도 찾아야 되고 하면은 사실 그게 한편으로는 투자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뭐 투자의 허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정리를 제가 쫙 했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 그래도 과거 사례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가요? 뭐 왜냐면은 투자 금액이 만약에 몇 억이에요. 그러면은 한 몇십 종목 다 한꺼번에 사도 되겠지만 투자 금액이 소액으로 하면 소액이면은 그걸 몇십 종목 나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사는 게 필요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우선순위를 좀 가려드리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엑기스 오브 엑기스네요. 네 가지 조건을 이제 달아갖고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든 종목들이 다 충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 종목은 이게 충족되고 아니고 이거를 다 필터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실 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부터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고 하시던데? 네. 제가 사실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멤버십을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수업을 들으시면은 다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감동을 하고 가세요. 이건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아니요, 원래 자기 자랑은 자기가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투자를 오랫동안 이어가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과거에 전화 통화를 한번 쭉 돌린 적이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어떤 분들께서는 투자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중간에 옆길로 새시다가 통화를 하니까 그때 광화문 금융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투자를 할 걸 그랬어요. 이제부터라도 하려고요. 근데 투자라는 게 사실 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옆길로 셀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후회를 하신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뭔가 멤버십을 하면서 오프라인 모임도 이제 수강생 분들끼리 그리고 저도 참여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 우리 같은 투자를 하니까 같은 목표로 잘 나아가 보자.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게. 네, 포기하지 않게. 그리고 매일매일 투자를 하다 보면은 강의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강의는 시황과 관련 없는 내용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의성이 많이 떨어지죠. 네. 현재.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들어도 맞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게 강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VOD 강의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내용들. 네. 그래서 두루두루 다 통용될 수 있는 내용. 그런데 매일매일 경제 상황은 조금씩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투자 판단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칼럼으로 따로 이제 작성을 해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고 지금 나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멤버십 혜택도 이제 1개월 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 1개월 이용권도 사실 가격으로 따지면 만만치 않은 가격이긴 근데 하죠. 뭐 애초에 크게 받을 목적은 없었고 오랫동안 함께 하자는 취지라서 한 월 멤버십 비용은 4만 원 정도인데요. 크죠. 그게 1년으로 따지면 크죠.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지 확인해 보시라. 그리고 좋습니다. 그 안에도 컨텐츠가 많으니까 한번 쭉 보시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첫 번째로 실행하게 해주고 두 번째로 지속하게 해주는 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주신 겁니다. 이제 워낙 광금님이 수강생분들도 많으시고 많은 분들 가르쳤으니까 그 수강생분들 중에서 뭐 한 분 정도 좀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으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는 투자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수강생분들께서 제 강의 내용을 잘 따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월부에서 개강을 했을 때도 문득 예전에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수강을 했던 그 수강생 한 분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오랜만에. 실제로 그때 여러분한테 전화를 돌렸는데 그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군요. 네. 그래서 젊은 분이었는데 투잡, 쓰리잡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계속 일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투자도 너무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투자 공부할 시간은 적고 내가 투잡, 쓰리잡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투자를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항상 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들으러 왔으니까 대단하네. 그게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분께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투자도 너무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 너무 큰 고민하지 않으면서 좋은 투자법을 배워서 꾸준하게 잘 이어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뭐 부자가 된 얘기 뭐 이런 것도 저한테는 뭐 큰 메시지가 되겠지만 사실 저는 그분이 제일 많이 생각났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시간을 지켜준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단기간에 큰 수익이라는 거는 사람이 운이라는 부분도 적용을 해요. 근데 내가 그 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없으니까, 예. 근데 그걸 해줄 수 없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 적어도 시간을 세이브하고 내가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률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는 알려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시간을 아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네,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